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비극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딸은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안녕. 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날 키워주어서 감사합니다. 엄마, 자책하지 마세요. 엄마는 최고의 엄마였어요. 딸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투신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다카하시 마츠리이며 사건 당시 24세에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고생하시는 홀어머니를 위해 다카하시는 패기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에게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고수익의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4년 다카하시는 뛰어난 성적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아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적과 성실함을 겸비한 다카하시를 위해 선생님들은 다카하시에게 도쿄대 진학을 권유했으며 그녀를 위해 방과후 수업도 많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카하시는 명문고 출신으로 집안 형편이 좋고 도쿄대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았지만 결국 다카하시만 도쿄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카하시는 도쿄대학 문학부에 입학하여 하루하루 알차고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학교 라크로스 클럽 강사로 활동했으며 잡지사 편집부에서도 아르바이트하였습니다. 그리고 짜투리 시간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학생들에게도 무료 과외도 해주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는 장학생으로 1년 동안 중국에서 유학까지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두고 쾌활한 성격에 강한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라며 맡은 일은 반드시 성실히 완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그녀는 구직 체험으로 오비오지 체험을 했는데 이는 지망하는 회사에 방문하여 근무 환경을 경험하고 현직 직원들과 멘토 멘티를 맺으며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카하시는 부동산, 증권, 광고, 언론회사 등 다양한 회사에서 오비오지를 했었죠. 온라인의 발전으로 회사의 기본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오비오지 방문은 구직자들에게 인터넷에서 알 수 없는 정보까지 얻을 수 있게 도와주어 큰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2015년 4월 다카하시는 자신의 전공과 문학적 재능을 살려 여러 회사를 비교하다 마침내 한 대형 광고회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인터넷에서 회사의 업무 강도는 물론이고 현직자의 평가를 낱낱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딸의 결정을 알곤 아주 반대하였습니다. 딸의 앞날이 걱정되었던 어머니는 걱정하며 딸에게 다른 회사로 가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오히려 어머니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카하시는 광고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그녀는 정기적으로 어머니 집을 방문하여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했으며 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아주 즐겼으며 종종 어머니에게 엄마, 내가 잘 돌봐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매번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다카하시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광고업을 선택했는데 광고업은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일입니다. 처음 다카하시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었으며 2015년 10월에 수습기간을 통과하여 마침내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반년 정도 공부하면 회사의 환경에 적응하여 배운 내용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카하시는 회사의 온라인 광고 부서에 배정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카하시는 그 부서에 가기 꺼려했지만 대기업에 남아 일하는 게 좋은 거라고 본인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카하시는 신입사원에다가 책임감이 강하여 상사가 맡긴 일이라면 거부하지 않고 전부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다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카하시네 부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14명에서 6명으로 감원되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작업 강도가 높아져 매일매일 야근해야 할 때가 많아지고 때로는 밤샘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 직원들은 하루에 2시간만 자며 일하고 휴식을 전혀 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 달 추가 근무 시간이 130시간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해도 끝이 없자 다카하시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월 8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는 과로로 간주하게 됐는데 그 당시 다카하시가 얼마나 지치고 괴로웠을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다카하시는 수면 부족으로 상사가 맡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상사에게 두세 시간씩 혼났습니다. 상사는 그녀에게 20시간씩 추가 근무해서 회사에 무슨 득이 있는데 회의 중에 감이 졸아? 그리고 자기 관리는 하는 거니? 머리는 산발해, 눈도 빨개, 일하러 오지 마, 여자 같지도 않네 라며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하시는 모든 걸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녀는 본인의 SNS에 힘없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쉬는 날에 제작한 자료가 또 거절당했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피곤해요. 내쉬네요. 온몸이 떨려요. 더는 못 참겠어요. 너무 피곤해요. 매일 잠을 못 자겠어요. 다음 날이 너무 무서워요. 또 때때로 다카하시는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일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일하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사실 다카하시는 회사의 정직이나 사직을 원한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었지만 사직 처리는 반려되고 오히려 상사의 꾸짖음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카하시는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 대처 방법을 몰라 묵묵히 당하기만 했습니다. 201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다카하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노동국은 다카하시가 재직한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어두운 내막이 드러났습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보통 근로자는 한 달에 45시간의 이상의 추가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특별한 경우에는 월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사한 결과 다카하시는 실제로 매달 100시간 이상의 추가 근무를 했지만 회사에서는 초과 근무 시간을 조작해 70시간 미만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당시 다카하시의 상사는 다카하시가 초과 근무에 대한 심각성을 자신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은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카하시는 회사 직원들에게 자주 상사가 형편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다카하시는 인사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적절한 조언이나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카하시의 컴퓨터에는 다음과 같은 메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늘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 이곳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왔지만 제 경력에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그녀가 근무할 때의 무력감과 절망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회사에 악마의 10대 원칙이라는 행동 강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네 번째 사항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사항은 한번 시작한 일을 목숨 걸고 하자고. 아홉 번째 사항은 주변 상황을 항상 확인하여 단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아야 진정한 서비스다. 입니다. 이런 행동 강령은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격려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 규정은 1951년에 4대 사장 요시다 히데요가 제정한 것입니다. 다카하시의 사고가 발생한 2015년에 이미 6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게 불가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여전히 그 10개의 강령으로 직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카하시의 사건이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된 후 회사의 또 다른 스캔들도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91년 그 회사의 24살 남직원 오시마 이치로는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반 만에 고강도 업무와 회사의 열악한 상황을 견디지 못해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시마는 한때 한 달에 147시간의 추가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상사는 직원들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을 시킬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오시마의 상사는 신발에 맥주를 부어 오시마에게 마시라고 하고 심지어 신발로 오시마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오시마는 1990년 4월에 입사하여 자정까지 일하고 퇴근할 때가 잦았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그는 다카하시처럼 본인이 젊고 건강하고 또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라 상사가 지시한 업무에 감히 대응할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상사도 그에 대해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2년차가 되자 오시마의 야근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어 때로는 회사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7월이 되자 오시마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안색도 나빠졌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본인이 자신감이 없고 잠을 잘 수 없으며 우울증 증세가 있고 이상행동을 하게 된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결국 1991년 8월 27일에 오시마는 정신적, 신체적 문제로 완전히 붕괴되어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시마의 부모는 회사를 고소하여 아들이 장기간 야근을 하게 되어 우울증에 걸려 이에 따라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00년 오시마의 부모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회사에서는 1억 6천만 엔, 하나로 약 14억 원을 지불하여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원이 과로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같은 슬픔을 겪은 많은 가족이 용기를 내어 해당 기업에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그렇게 많은 벌금을 물었는데도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2015년의 회사에서는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하여 2016년 9월 30일 근로감독국은 다카하시의 비극이 과도한 추가 근무로 인한 우울증에 의한 것이며 업무상 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23일에 다카하시가 다녔던 회사는 블랙하트 기업선정위원회로부터 블랙하트 기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는 언론인, 대학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력이 좋지 않은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선정을 통해 명단에 있는 기업에 경고하여 구직자들의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2017년 1월 당시 덴츠사의 회장 이시 이나오가 사임하였습니다. 덴츠사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규칙이라는 게 아무런 가치도 없네요. 그 회사가 대기업이 된 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네요. 저는 한 상장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매달 저에게 130시간 이상의 추가 근무를 요구했습니다. 노동청에 2번이나 갔지만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이메일과 전화, 그리고 SNS를 통해 구직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만의 대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다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더 잘 맞는 회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